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일요일은 시황에 대해서 올려드리는 시간이죠. 자, 제가 컴퓨터를요 조금 한번 바꿔보려고 저기를 좀 이렇게 알아봤거든요. 근데 이 메모리 가격이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DDR5 한 8기가짜리 그게 지금 25만 원이 넘더라고요. 근데 이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10만 원도 안 됐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메모리 업체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물량이 얼마나 부족하고 가격이 얼마나 뛰었는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작년 12월 달 이때 뭐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보다 좋을 순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막 해드렸는데 그때도 뭐 가격이 많이 뛴다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와 지금 이렇게 뛸지 몰랐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지금 주가가 이렇게 올라온 거 이게 그냥 괜히 올라온 게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뭐 이런 쪽들은 좀 조정은 좀 있을 수 있어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조정은 좀 있을 수 있지만 나중에도 계속해서 뭐 좋은 모습 보일 수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뭐 미국 시장부터 간략하게 좀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자, 미국 시장은 좀 빠졌습니다. 나스닥이 0.94% 정도 하락했고 S&P 500이 0.43%, 다우가 0.36% 정도 하락했는데요. 자, 뭐 3대 지수 다 아래 꼬리를 좀 다는 모습이죠. 자, 이 S&P 500 지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 1.08% 정도 하락했었습니다. 장중에. 저가가 그건데 좀 아래 꼬리 달고 마무리됐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62평선을 딱 좀 근접하더니 막판에는 조금 힘을 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주 큰 폭의 상승은 아니었지만 저 반등은 아니었지만 상승 반전이나 이런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래 꼬리를 조금 단다라는 거 뭐 그런 부분들은 알 수 있죠. 지금 이 미국 시장이 좀 기술주 위주로 하락했고 그다음에 금값, 은값 이거는 진짜 대폭락이라고 얘기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크게 빠졌습니다. 요거는 트럼프가 새 연준 의장을 지명했는데 케빈 워시라는 사람 이분을 새 연준 의장으로 지명했습니다. 뭐 청문회 의회에 인준도 받아야 되고 절차는 좀 남았습니다만 요게 조금 좀 악재로 작용했어요. 자, 금리 인하를 이 케빈 워시 같은 경우는 상대적인 매파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트럼프는 그런 얘기를 해요. 지명을 하면서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야, 금리 인하 좀 많이 해. 이런 거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뭐 워시가 그런 얘기를 금리 인하를 원한다는 얘기는 안 했지만 그도 아마 원할 거다. 금리 인하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케빈 워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그 시중의 유동성을 좀 줄여서 오히려 금리를 내리는 굉장히 좀 역설적인데요. 이게 뭐냐면요. 시중의 유동성을 줄여서 그러니까 우리 뭐 QT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양적 긴축 요런 것들 얼마 전에 연준에서는 양적 긴축을 중단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자, 이 케빈 워시 같은 경우는 양적 긴축을 위해서 통해서 금리를 낮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잘 안 맞는 거죠. 자, 근데 이 사람 이론은 어떤 거냐면요. 양적 긴축을 통해서 물가를 이렇게 좀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싹을 자르고 난 다음에 금리를 확 내리면 그게 가장 좋은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거나 뭐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인 매파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쿠팡 심하잖아요. 쿠팡이 김범석이가 그렇게 오만방자하게 나오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캐비넛 씨라는 사람이 쿠팡 사회이사예요. 그리고 김범석이하고는 쿠팡 최대주주죠. 김범석이하고는 하버드대 동문이라 그래요. 뭐 둘이 꽤 친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쿠팡 주식도 뭐한 140억 정도 그 정도 들고 있다 그래요. 뭐 연준 의장으로 지명되면 그 주식은 다 팔아야 되겠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김범석이란 자가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정부도 우습게 알고 우리 국민들도 우습게 알고 그딴 짓거리 해놓고 미국에 로비나하고 그랬던 이유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정부가 글쎄요, 만약에 뭐 어떻게 좀 단호하게 조치를 취해서 잘 이렇게 해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만약에 뭐 이런 부분들이 미국 정계들하고 김범석이가 많이 연계가 돼 있다라면 정부 쪽에서는 조금 겁을 낼 수도 있어요. 국민들이 해야죠, 그러면. 예, 국민들이 해야 되는 거죠. 저도 쿠팡 탈팡했는데요.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 탈팡해도 그 살 물건들 많아요. 그 쿠팡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괘씸한 생각이 드는데, 이 새 연준 의장 캐비넷 씨하고도 또 뭐 그런 관계가 있었네요. 그리고 쿠팡 사회 이사고. 자, 근데 이분이 저 들어오면서 저 연준 이사를 지명되면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 기금속 가격 이런 것들이 급락했습니다. 금값, 은값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요. 예, 요게 금 선물입니다. 보면 여기 하루 만에 얼마가 빠졌습니까? 11.39%가 급락했어요. 11.4% 가까이 급락했고, 은 가격은 더 심합니다. 은은 30% 넘게 빠졌어요. 자, 보시면 31.37% 정도 급락했죠. 자, 요런 부분들이 이 사람은 케빈 러시는 그렇게 완전 비둘기는 아닌데 상대적인 매파인데 요런 인식 때문에 좀 급락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예, 미국 시장의 변동성으로 조금 작용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 미국 시장 장중에는 안 나왔었는데요. 또 뭐 시장에 또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미국 시장 장 끝나고 난 다음에 얘기예요. 미국 시장 장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우리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 이것도 뭐 사우느라고 얼마까지 갈지 모르겠다. 또 셧다운 되겠네. 뭐 이런 거였습니다. 예산안이 1월 말까지 예산안이었죠. 1월 말까지 예산안이었었는데 자, 요거를 상원에서 어제 아침, 그러니까 토요일에 제가 토요일 낮에 조금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통과가 됐대요. 약간 좀 의외였습니다. 싸움하느라고 통과가 안 될 줄 알았는데 이걸 통과를 시켰다고? 뭐 합의를 한 것 같아요. 저 뭐 큰 틀에 합의를 해서 또다시 셧다운 되면 안 되지 않겠느냐. 당연한 얘기죠. 그거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미국 우리 셧다운 되고 난 다음에 경제 지표도 제대로 잘 안 나왔잖아요. 그런 거 계속 반복되면 그쵸? 뭐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다 외면 받을 수 있죠. 자, 근데 요게 상원에서 극적으로 통과가 됐다 그럽니다. 그렇다고 셧다운이 진행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뭐 2월 1일이니까 이미 셧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상원 통과하고 또 하원도 통과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통령 사인도 남아 있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하원에서 2월 2일 날 내일이죠. 내일 처리를 뭐 한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처리되는지 뭐 그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되겠죠. 어쨌거나 상원은 통과됐다라는 거. 뭐 그러면 예, 셧다운 기간을 최소한으로 하고 이 부분이 좀 마무리될 수 있다라는 거. 요거는 긍정적인 내용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에도 TV 방송을 통해서 굉장히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다음 주가 이제 지금 이제는 저 2월 2일 월요일부터는 만기 전주죠. 만기 전주기 때문에 만기 직접 영향은 아니더라도 간접 영향권 내에는 들어가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그래서 계속 얘기해 드리던 게 그 부분이 조금 신경 쓰인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외국인들 포지션들 콜 매도 포지션 이틀 동안 좀 줄어들긴 줄어들었어요. 보시면
자, 외국인들이 저 여기 139억 정도 지난주 금요일 날 콜옵션 매수가 있었고 그 전날도 108억 정도 콜옵션 매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만기가 1월 8일이었어요. 1월 9일부터 이게 누적대운 수급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지금 외국인들이 굉장히 크게 손실을 봤습니다. 자, 만기 지나면서 선물 시장이 보니까요. 160포인트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외국인들 지금 처참하게 깨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누적 외국인들 포지션이 자, 누적 포지션도 한번 볼게요. 자, 요게 여기 있네요. 자, 1월 만기 지나고 1월 9일부터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 콜옵션 쪽에서 지금 이틀 동안 그렇게 샀어도요. 1060억 정도 콜 매도 포지션이 잡혀 있습니다. 이거 지금 외국인들 손실 난 거 적게 잡아도요. 아마 적게 잡아도 몇천억, 5천억 이상은 낼 겁니다. 굉장히 크게 손실이 났어요. 자, 그리고 풋옵션 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풋은 매수로 들어갔으니까 여기서도 뭐 거의 뭐 이거는 10토막 뭐 20토막 이렇게 났을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아직까지도 이 파생시장에서 저는 지난주 초 정도부터 조금 이 외국인들 콜매도 포지션이 좀 줄어들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강하게 했었는데 뭐 여기서 콜매도 포지션이 조금 줄긴 줄었죠. 뭐 62억, 2억, 19억 요렇게 줄어서 될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수요일 같은 경우는 280억이나 콜을 더 매도를 쳤어요. 목금 여기 청산 주문 들어온 거는 매수 들어온 건 여기 매도 친 거 요거 뭐 조금 들어왔으려나 저 청산 들어왔으려나 요 정도 수준이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크게 외국인들이 손실을 본 상태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요. 이럴 때는 조금 만기 간접 영향권에서도 조금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좀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자, 뭐 월요일 내일은 뭐 미국 시장도 좀 안 좋아서 뭐 치고받고 막 하겠죠. 근데 이 미국 예산안 통과됐다라는 거 요게 긍정적으로 작용해서 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글쎄요. 월요일 정도에는 이 콜옵션 매수 포지션이 많이 안 들어오면 조금 주식을 좀 정리를 해서 일단 현금을 조금 현금 비중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현금 비중을 늘려놓는 게 그게 좀 더 좋은 방법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우리 1월 달 지났으니까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우리나라 시장이 요즘 얼마나 좋았는지 그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요거 제가 제 채널에서 가끔 영상 보여드리죠. 여러분들 진짜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요.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진짜 대통령 욕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 욕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윤석열을 옹호하시면 안 됩니다. 뭐 당이야 민주당을 뭐 지지를 하건 국힘을 지지를 하건 모르겠어요. 그거는 자기 뭐 다들 생각도 다 다르고 정치 성향도 다 다르니까. 근데 최소한 대통령에 있어서만큼은요. 자, 이거 보세요. 주식시장 보시면요. 올해 들어서 미국 시장 나스닥 시장이 1월 달입니다. 0.08% 올라왔어요. 나스닥은 0.08% 하락입니다. S&P 500은 0.89% 정도 하락했어요. 올라왔어요. 자, 뭐 강보합, 약보합 요 정도밖에 안 됐다라는 겁니다. 유럽 쪽도 다들 별로였습니다. 독일이 0.16% 올라왔고 1월 달 한 달 내내 유로스톡스 50이 만 2.8% 정도 올라왔고 아시아 시장 쪽으로 좋았죠. 일본이 한 4.5% 정도 올랐습니다. 대만이 10.5% 정도, 중국이 3.2% 정도 올라왔는데요. 우리나라 시장 한번 보십시오. 여기 코스피가 23.67% 올랐습니다. 1월 달에만. 그리고 코스닥도 23.55%가 올라왔어요. 전부 다 뭐 이게 정책적인 훈풍이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저 월 후반 들어서 코스닥 시장이 막 달리기 시작했죠. 작년 수익률도 한번 보십시오. 작년 2025년도 보시면 19.78% 정도 올라왔죠. 나스닥이. 그 다음에 S&P 500 15%. 뭐 작년에도 이 아시아 쪽 시장이 좋았습니다. 일본이 26% 올라왔고
대만이 25% 올라왔고 한국 코스피가 75.5% 올라왔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이 36.3%가 올라왔어요. 주식시장 작년 6월 달에 대통령 취임했지 않습니까? 탄핵된 거는 작년 윤석열이 탄핵된 거는 작년 12월 달에 탄핵됐고 그거 하나 바뀌고 나니까 시장 자체가 이렇게 달라졌잖아요. 자, 그럼 그 전에 제가 가끔 보여드렸는데 그 전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2024년도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 자, 2024년도 시장 보시면요. 2024년도 시장 보시면 자, 여기 미국이요. 2024년도에 29% 올랐죠. S&P 500, 나스닥이 29%, S&P 500 23%. 자, 유로스톡스 50이 8%, 일본이 20%, 대만이 28%, 저 중국이 12.77%. 근데 2024년도 우리나라 시장 이게 뭡니까? 마이너스 9.3%, 코스닥이 마이너스 21.6%. 그 대통령이라는 게 그 대통령 집무실에다 사우나 하나 만들어 놓고 술이나 처먹고 가짜 출근이나 하고 늦게 들어올 때 안 걸리려고 개구멍이나 만들어 갖고 그 따위로 놀고 있으니까 시장이 이 모양이 됐던 거 아닙니까? 정치적으로도 뭐 반국가 세력이 어쩌고 저쩌고 그 계엄 말도 안 되는 그딴 짓거리를 하니까 시장이 이래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걸 팩트로 좀 알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아마 그런 참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 되게 많은데요. 자, 이거는 숫자로 딱 나오는 거기 때문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거죠. 제가 정치 성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이거 왜 정리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정리하는 거. 어느 정권 하에서 가장 시장이 좋았는지 뭐 그런 부분들 여기 여러분들 제가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표시해 놨는데요. 이거도 뭔지 좀 궁금하시죠? 여기 나스닥 뭐 S&P 500 파란색으로 표시해 놨죠. 바탕화면에. 자,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보면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죠. 이게 우리나라의 저 국힘 계열, 지금의 국민의힘 계열 그쪽에서 정권 잡았을 때 시장이 어땠고 그리고 민주당 계열에서 정권을 잡았을 때 그때 시장이 어땠고 이거 저 정권별로 다 정리해 놓은 것도 있어요. 다 정리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걸 보면 한눈에 확 들어와요. 시장에는 뭐 누가 되면 시장엔 더 좋은지 그게 그냥 숫자로 그냥 바로 다 나옵니다. 근데 뭐 이런 얘기한 가끔 가다가 너는 좌파냐? 뭐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자, 좌파 우파 그딴 게 뭡니까 그거? 아니 정치인들이 지들 유리하자고 편갈랐는데 거기에 왜 같이 놀아나요? 저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저는 주식파입니다. 주식파예요. 누구든지 어떤 정치인이든지 범죄 행위에 연루되고 못하면 욕해요. 욕해야죠. 잘하면 칭찬해야죠. 자, 주식시장에서 잘하는 거는 지금 보시면 이 숫자가 다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다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올해 들어서 무려 1월 달에만 23%가 올랐고 작년에 코스피가 75%가 올랐습니다. 윤석열이가 대통령 할 때 이 모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시장이 전부인 저로서는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맞잖아요. 제가 하는 얘기가. 자, 근데 진짜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있냐면 참 이거 작년 6월 달에요. 작년 6월 달에 이재명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저는 여기서 그 전에 이런 거 전부 다 자료들 전부 다 정리를 해갖고 제 손으로 하나하나 정리를 했기 때문에 야 정권 바뀌면 시장 굉장히 좋아지겠다 이런 거를 누구보다도 확신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고 TV 방송에서도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드렸고 지금 투자에 대해서도 실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자 보시면 작년에요. 저 정권 바뀌고 난 다음에 이재명이가 당선됐으니까 나라 망했다 이러고도 그러면서 아 이거 웃을 일 아닌데 뭐 고퍼스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피눈물 나는 일인데 그러면서 고퍼스 들어간 분들이 되게 많다 그러죠. 작년 6월 1일 기준으로요. 요게 지금 여기 화면 켜놓은 게 자 여기 코스피 200 고퍼스입니다.
자, 저 선물 코스피 200 선물 저 인버스 곱하기 2니까 코스피 200 선물보다 저 선물이 10포인트 10% 오르면 이건 20% 깨지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러니까 장이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배팅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자, 보시면요. 여기 이때 주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6월 달 주가가 시작할 때 작년 6월 달에 시작할 때 주가가 보면요. 시가가 2,120원이었네요. 곧버스. 그러고 난 다음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으니까 지금 곧버스가요. 377원 합니다. 377원. 이거 그냥 저 정신 안 차리고 그냥 냉정하게 시장을 보려고 그렇게 한 분들이 아니라 아주 감정적인 분들, 정치적으로 나는 이재명이가 무조건 싫어. 그러니까 시장 작살 날 거야. 저 데이터 기반도 없이 그냥 무지성으로 막 그렇게 감정에만 따라 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거 이때 6월 1일 날 시가가 1924원이니까 몇 토막입니까? 와, 뭐 그게 하여튼 377원 됐어요. 근데 시장을 제대로 읽고 그냥 지수에만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도 한번 볼까요? 레버리지 한번 볼까요? 저 코스피 레버리지입니다. 6월 1일 날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17,375원이 시가예요. 17,375원. 지난 금요일 종가가 76,385원입니다. 이게 뭐 저는 그래요. 뭐 이거 레버리지 들어간 사람들은 뭐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지지한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고 또는 그 정치 성향이라는 거 이런 거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뭐 시장에 플러스가 되면 저는 무조건 지지합니다. 저는 시장에 도움되는 그런 정책을 하면 무조건 지지해요. 저는 민주당 국힘 이런 거 없습니다. 저는 아까 또 그런 얘기 했다고 하긴 뭐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재작년에 제가 트럼프하고 해리스하고 대통령 하기 전에 대선 그 미국 저 선거하기 전에 트럼프는 워낙 좀 그 변덕이 지금 요즘도 얼마나 변덕이 심합니까? 일기 때도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트럼프보다는 뭐 해리스가 당선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요. 거기다가 또 좌파 척결 이딴 짓거리들 그딴 소리들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정신 차려야죠 그거. 아니 그런 걸로 그따위 밖에 안 되면서 어떻게 주식에서 돈을 벌겠다는 얘기입니까? 주식시장에서는 정치 성향 이딴 거 싹 버리시면 그게 가장 좋습니다. 그게 가장 좋아요. 자, 일단 뭐 저 1월 달 뭐 이렇게 지나서 자, 뭐 1월 달에 제가 계속 그런 얘기를 좀 해드렸죠. 지난주에 TV 방송에서 외국인들 이 옵션 수급 요게 좀 걸립니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것도 한번 볼게요. 그것도 뭐 저 HTS 가서 볼 일도 아니고 여기서 봐도 되겠네요. 제가 정리해 놓는 부분이 있으니까. 자, 보시면요. 1월 달 수급만 한번 볼게요. 그리고 자, 1월 달 수급만 한번 보면 조금 크게 키워서 보겠습니다. 저기서는 안 보일 것 같아요. 저 화면으로 보면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키울까요? 네, 자, 이쪽은 뭐 옵션 쪽이니까 그리고 뒤에는 그렇게 아주 뭐 우리 시청자님들은 저한텐 필요한 자료라서 제가 정리를 했지만요. 우리 시청자님들한테는 뭐 이렇게까지는 필요가 없을 수 있으니까 자, 요 앞에만 볼게요. 자, 보시면요. 1월 달에 수급 상황이 조금 안 좋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요. 한 3조 5천억을 팔았어요. 3조 5천억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은 한 5조 9천억을 팔았어요. 1월 달 들어서. 그리고 뭐 합산하면 한 9조 5천억 정도 팔았죠. 자, 그리고 이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 외국인들은 2,295억 정도를 팔았습니다. 자, 근데 코스피 시장이 23.97% 정도
상승했고요. 코스닥 시장이 24.2% 정도 상승했습니다. 자, 요거는 아까 그 주요 증시 등락에서 나온 수익률하고 약간 다를 수는 있어요. 요거는 왜냐하면 요거는 코스피 등락 이 숫자는 약간 다르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23.97%인데 여기는 23.67%로 나와 있죠. 코스닥 23.55%인데 여기는 24.20%로 돼 있죠. 요거는 뭔 차이냐면요. 저쪽에 있는 거는 제가 더 정확히 하려고 올해 1월 1일 시가 기준으로 계산을 낸 거고요. 요거는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계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침에 그 1월 2일 날 올해 첫 장에 시초가가 약간 올라서 나왔기 때문에 요 정도 차이는 생기는 거니까 뭐 그렇게 그 뭐 중요한 건 아니죠. 근데 이렇게 올라왔는데 외국인들은 여기서 매도가 좀 많았죠. 그리고 또 이 부분이 제일 좀 그렇습니다. 지금 만기 지나고 난 다음에 이쪽은 옵션 쪽이에요. 이쪽 반 딱 잘라서 이쪽은 뭐 현물하고 코스피 현물하고 선물 쪽이고 코스닥 시장 쪽이고 자 요거는 선물 시장 쪽입니다. 자 콜풋 요거는 또 이거는 월별로 계산을 했지만요. 요거는 만기별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월 9일부터는 2월물이 거래되는 거죠.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는 이거는 1월 9일부터 이 수치입니다. 자, 콜옵션 쪽에서 1월 8일이 만기였으니까 만기 지나고 난 다음 수급부터 봐야 되는 게 맞죠. 1월 만기 때 수급까지는 뭐 다 없어지는 걸로 봐야 되니까. 외국인들 보면 콜옵션을 1142억 정도를 매도를 쳤습니다. 아, 그리고 또 이 숫자하고 HTS에 나오는 숫자하고 또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숫자는 여기에 제가 정리하는 숫자는 여기에는요. 야간에 거래된 거, 야간에 파생 시장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제가 고려를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표시한 거기 때문에 다를 수 있어요. 콜옵션 외국인들 만기 지나고 1142억이나 순매수했습니다. 아까 1000 몇십억 정도였었죠. 약간 차이가 납니다. 풋옵션 지금 595억 정도 매수하고 있어요. 자, 이게 의미하는 거는 지금 만기 영향권, 간접 영향권에 들어왔으니까 좀 조정이 뭐 좀 있을 수 있겠다. 요런 거를 암시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일 정도에 만약에 또 시장이 한 번 정도 올라와 준다라면요. 뭐 미국 시장이 빠졌기 때문에 그건 조금 지켜봐야 뭐 알 수 있겠습니다만 자 만약에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면 그쵸 조금 뭐 시장은 좀 쉬어갈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제가 이 옵션 얘기해 드린 거 이건 코스피 시장 쪽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은 아까 보여드렸죠. 그 수익률이 아직도 차이가 많이 나요. 코스피 시장하고 코스닥 시장하고 올해 들어서는 비슷한데요. 작년에 움직인 거 그리고 재작년에 떨어진 거에 비해 갖고 그거까지 감안을 해보면 아직까지 코스닥 시장이 좀 많이 못 미칩니다. 자 그래서 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 시장이 이런 걸로 인해 갖고 조정을 좀 받는다라면 코스닥 시장으로 오히려 매기가 좀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들 잘 노려서 투자해 보시면 아마 그게 가장 좋은 투자 방법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즉 코스피 시장은 좀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닥 시장의 아주 큰 폭의 조정만 아니다라면 괜찮은 시장일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뭐 코스피가 그 과열을 시키는 그런 조정을 거친다라면 코스닥이 좀 더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